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것은 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압도 있었고요. 전기압도 있었네요. 우리는 이 저기압에 대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공부하는 온대 저기압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얘의 이 등압선을 보면요, 이런 정도 사대권 모양의 등압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풍향은 대체로 이런 풍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은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네요. 뭘 따라서 이동했습니까? 편서풍이죠. 우리나라 편서풍에 있어서 앵간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편서풍에 의한 영향이 많습니다. 서에 의한 현상이 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상청이라는데요. 옛날에는 관상대라는 이름을 썼어요. 관상, 이걸 보는 거.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 봐요. 서쪽 하늘에 구름이 있다면 이 구름은 좀 이따 우리나라로 올 거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뭐 따라서? 편서풍 따라서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봤는지 모르지만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구역의 구름도 있고요. 구름이 소낙성 구름, 저온 구름이 있고 온난전선 앞쪽에는 넓은 구역에 근처서 측면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의 꽤 앞쪽은 하겠습니다. 온난전선의 꽤 앞쪽은 권운이 걸리고 있습니다. 높은 권운. 이 권운은 햇물을 가져와요. 태양 주위에 무지개 뜬. 그러면 우리네 속담은 햇물이 있으면 좀 있으면 비 올 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서쪽에서 동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관측자 입장에서는 햇물을 받던 관측자 입장에서는 햇물을 받으면 조금 있다가 중층은 난층으로 오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요. 뭔지 알겠어? 문제 그런 문제 본 적이 있다 없다?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못 푸는 거죠. 31쪽까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32쪽 챕터 10인가요? 11입니까? 악기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악 말고 악하다 그 악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상의 대표적인 놈이 태풍입니다. 열대 저기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이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의 상호 비교가 필요하겠네요. 온대 저기압은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 저기압, 태풍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있다 없다? 없어요. 전선 동반하지 않아요. 열대 저기압은 전선에 대한 동반이 없습니다. 온대 저기압은 등압선을 볼 때 상대적으로 등압선 간격이 좀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등압선이 사달꼴의 등압선이라면 열대 저기압 태풍은 동심원의 등압선을 갖고 이 등압선의 간격이 훨씬 좁아요. 등압선 간격이 훨씬 좁아요.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풍속이 어때요? 많은 거죠. 이 태풍 열대 저기압은 어디서 생깁니까? 라고 한다면 열대 해상에서 생깁니다. 온대 저기압 이거 어디서 생길까요? 책이 안 나왔어? 앞에 챕터 10에서 공부 안 됐어?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는 곳에서 주로 생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열대 해상인데요. 적도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위도 한 5도에서 25도 정도의 따뜻한 열대 바다에서 열대 저기압 태풍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적도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지구 자전에 의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중에 하나가 전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진행방에 오른쪽 휘게 만드는 그런 힘인데요.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아예 제로예요. 그래서 적도 해상에서는 즉 조위도로 가면은 전향력이 크게 줄어들다가 적도에서는 아예 전향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진 않아요. 대략 위도 한 30도 인근까지 이런 무역풍대에서는 발생해갖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무역풍이 밀리니까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오면 어떻습니까? 편서풍이죠. 편서풍대에서는 편서풍이 밀어주니까 그래서 무역풍대에서 발생해서 한참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특히 저녁쯤에 오면 아주 오래 있다가 저녁에 벗어나면 순간 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태풍이 순간 쑥 지나가죠. 다만 그 순간 쑥 지나갈 때 피해가 정통으로 맞아버리면 하는 거죠. 특히 추수 앞두고 있고 또는 이제 과실 수확하기 직전에 태풍 와버리면 하는 농사 아장나죠. 다시 한 번 더. 온대저기압 등압선 사대골 등압선인데 이건 한랭전선, 온난전선, 전선을 동반합니다. 반면 태풍은 전선 동반 없이 동심원의 등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어떨까요? 한데요. 한대 전선대에 생기는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기층의 위치 에너지 차이입니다. 책이 있어. 미리 안 찾아서 그렇지. 챕터 10에 보면 기층의 위치 에너지 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소멸합니까 하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분리되는 아래쪽에 찬 공기가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되는 기층의 분리가 일어나면 온대저기압의 소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풍의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이거는 수증기의 응결력이 그 에너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수증기의 응결력이 에너지원이니까 언제 소멸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뜨거운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이 뜨거운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는 방법은 찬바다로 나가거나 즉 우리나라 쪽에서 볼 때 이제 좀 더 고위도의 바다로 쓱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육지니까 당연히 수증 공급이 없죠. 게다가 공기와의 마찰이 이 열대 태풍 저기압이 육지하고 마찰이 좀 더 심하죠. 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그러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는 것은 이 열대 저기압의 기압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저기압입니까? 저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중심기압이 낮아지면 온대 저기압이 좀 더 발달되는 타입이고 중심기압이 높아지면 세력이 약화되다가 정상기압 1기압 정도 돼버리면 소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해 주십시오.
책에 다 했어요, 어차피. 자, 태풍의 단면은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잘라봤습니다. 태풍의 단면을 동서방향으로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림입니까 하네요.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이네요. 태풍의 단면을 보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 단면 자르는 거는 페이지에 몇 페이지야? 33쪽에 보면 태풍 단면을 잘 잘라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일반적인 저기압과 달리 태풍 근데 중심 기압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기압이 제일 낮아요. 네, 아주 약한 하강 기류가 태풍의 눈이 알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압은 아니에요. 하강 기류가 있으면 무조건 고기압이다 하면 안 돼요. 알겠어? 이 하강 기류가 생기는 것은 이제 회전하면서 뭐 원인에 의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이 하강 기류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한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풍 눈이라고 부분은 구멍이 뚫려갖고 대략 지름을 한 보면 50km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태풍들에서는 그래서 태풍이 오는데 갑자기 쓱 말끔한 별까지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다시 이쪽 오겠죠. 그래서 풍속을 보면 태풍이 눈에서는 풍속이 꽤 약하고요. 이 구름 있는 영역에서 풍속이 가장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왼쪽의 구름과 오른쪽의 구름의 세기 차이가 보이죠. 오른쪽의 구름이 훨씬 더 뭐예요? 두껍게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요. 어쨌든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의 저기압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들어오려고 합니다. 편서풍이었습니다.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편서풍의 방향과 저기압의 바람이 같은 방향을 불립니다.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은 위험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편서풍의 바람과 태풍의 저기압의 바람이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는 지역은 서로 반대 방향을 걸립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은 안전 반응, 다른 이름은 가항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태풍의 세력이 한가하게 반대하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이 안전, 오른쪽이 위험 반응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태풍이 대한해협 따라서 쭉 가는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일본 쪽이 뭐가 된다고? 위험 반응. 우리나라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 반응 이렇습니다. 반대로 서해에 따라서 쫙 올라간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위험 반응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의 여러 경로들 중에 보면 서해안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태풍이 꽤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행 방향 오른쪽, 진행 방향 동쪽 파트에 해당하는 쪽이 뭐가 된다? 위험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그래서 L1, L2, L3 시간 흐름상 이렇게 갈게요. 그럼 위험 반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면 풍향이 동풍, 남동풍, 남풍, 풍향이 시간에 따라서 T1, T2, T3 위험 반응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안전 반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이렇게 되겠죠. T1, T2, T3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풍향을 봤는데, 그지? 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불다가 남풍으로 변했어요 하면 시계 방향 변했구나. 이 지역은 위험 반응이었겠구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북풍에서 북서 서풍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한다면 반시의 방향 풍향이 바뀌었구나. 상대적으로 안전반응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하십시오. 참고로 무역풍대 있는데도 진행 방향의 오른쪽 여기가 위험 반응, 무역풍대의 왼쪽 이쪽도 안전 반응 그렇습니다. 근데 위로 30도 밑에 있는 저 위도 이쪽 시험 문제에 메인도 나올까요? 이게 메인도 나올 일이 없죠. 아 우리나라 경우에 주시는 거 이게 관심 있습니다. 이해됐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서울하고 뭐 인천 이쪽에서 풍향의 얘기를 보도록 태풍이 만약 이런 태풍이 지나갔어요. L1 이런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서울 인천 풍향은 어떻습니까 하면 반시의 방향을 바뀌겠네요. 반면 또 다른 태풍이 만약에 L2 서해안 따라 올라갔다면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쪽은 뭐 해수 서해안 해수면도 좁고 그래서 만조일 때 밀물이 끝자락 만조일 때 태풍이 또 통과되면서 태풍이 저기하면 또 물 용승시키고 그러다 보면 저지대 범람을 일으킬 수 있죠. 연안부도 물착살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악기상 중에 뭐 태풍의 시험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악기상이 뭐 있습니까 하네요. 매우 번개치는 거 있습니다. 뭐 집중호우도 있겠고요. 비가 뭐 극히 많이 내는 건 우박,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져요 했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일어나는 거죠. 뭐 물론 네오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섞어 있으면서 마찰점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하겠는데 어쨌든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어쨌든 저기압 중심에서 이런 온대 저기압이 됐던 어쨌든 날씨가 흐리고 비 오고 번개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장마가 될 수도 있겠고 좀 이따 태풍을 통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겠고요. 이해했어요? 상승했다가 하강하면서 눈덩이가 자꾸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번개치는 뭐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일기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주관적으로 소개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의 포커스는 아무래도 태풍입니다. 그래서 셰페이드 문제를 푸는데 괜히 뭐 우박, 매우 이런 것들을 놔두시고 뭐만 풀어라? 태풍만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되겠나? 네. 오늘 추가적으로 나눠준 이 숙제도 태풍만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태풍 섞어서 내는 문제가 꽤 많다 보니까 챕터 10과 11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진행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챕터 12는 이제 뭐 대기 해수의 순환하는데 이거는 한 두세 주 있다가 진행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하고 그 셰페이드 문제가 다 풀렸다면 이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더 풀면 되겠습니다. 뭐만 풀어라? 태풍만 푸십시오. 알겠어? 그 외에 뭐 악기상하면서 이제 겨울철에 내리는 폭설도 있겠고요. 봄철에 황사 뭐 이런 것들도 악기상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더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에 대해서만 신경 써서 풀는 거예요. 알겠어? 네. 예, 정리하십시오.